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손윗동서가 임산부인 쓰니님을 위협하길래 남편이 나서서 형님의 따귀를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임신 6개월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창피해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네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이 형수인 형님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형님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폭은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남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형님에게 사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고요. 임신하고 산부인과에 가면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보고 오다가 지난달에 드디어 아이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기본적인 아기용품을 구입해 놓았어요. 성별을 알게 된 후에 사려고 생각해둔 것들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곧바로 아기를 가지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아기가 생기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터라 아기용품 고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시댁에 다녀왔는데 양손에 아기용품을 한가득 안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차에 가서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을 가지고 왔고요. 시어머니께 전화로 반찬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쭤보니 아기 용품들은 형님이 준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싫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이인 만큼 저와 신랑이 고른 새 것들로 다 입히고 쓰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한번 말하더라고요. 아기용품 누가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으라고요. 받아서 쓸 것만 쓰고 버리면 된다고. 생각지도 못한 유용한 것들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일단은 형님에게 문자로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의 답장, 고맙긴 15만 원만 계좌로 넣어주면 돼. 이거 읽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깜짝 놀랐네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아기용품 많이 준비해 놓았고 전부 새 것들로 해주고 싶었는데 두 돌 된 아이가 있는 형님이 본인 아기가 쓰던 물건 저희에게 강매한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그럼 그냥 새 거 살게요. 나중에 시댁에 다시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저에게 정이 없다나요? 본인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게 다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형님이랑은 친하지도 않아요. 남편과 아주버님도 그렇게 많이 친하게 지내는 형제간도 아니고요. 명절이나 무슨 일 있을 때 보는 정도거든요. 형님은 평소 행동도 좀 얌체 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이라 그 물건을 받고 돈 주기도 싫었습니다. 아주버님 첫째는 올해 입학했는데 남편을 만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라 제가 뭘 해주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두 돌 된 형님네 둘째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직후부터 저와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쓰던 물건 강매이니 정말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암튼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형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남편도 열받아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형님이 보낸 물건들을 남편이 시댁에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왜 도로 가져왔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사실대로 말했더니 어머님도 형님에게 좀 화가 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전화를 했길래 받아보니 어머님과 자기를 이간질했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했더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태교에 안 좋을까봐 남편을 바꿔주었습니다. 남편도 언성을 높이면서 형님과 싸우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의 말은 자기가 제시한 금액이 물건들에 비하면 정말 소액인데 그걸 왜 안 받냐는 것과 그걸 시어머니에게 왜 얘기해서 자기를 치사한 사람 만드냐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필요도 없는 것을 주고 돈을 받으려는 것이 말이 되냐? 돈이 필요하면 직거래로 팔아라. 우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 남편과 전화로 싸우더라고요. 일이 커져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남편이 뭘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주말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갔더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벌써 와 있더라고요. 먼저 와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다 얘기했는지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사과를 하고 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랫사람이니 사과를 하면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고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슨 사과냐고 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해서 일이 커진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쓰던 물건을 보내놓고는 돈을 보내라는데 필요 없어서 돌려보낸 것뿐이라고 말했고요. 형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윗사람에게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임신한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고요. 형님은 저에게 가까이 와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그런 경우에 참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임신 중이니 언성을 높이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만하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 저에게 위협하듯이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형님을 남편이 돌려 세워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형님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요.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은 씩 웃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될 사람인데 내 애는 내가 지켜야지. 이러더군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부러 소리 질러서 우리 아이 위협하는 사람은 가족이고 뭐고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고 있고 시부모님은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고 하고 계시더군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가더니 형수가 저 따위로 미친 행동을 하면 말려야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시부모님께 우리 이제 여기 안 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는데 오빠가 미안해할 것이 뭐가 있냐고 했더니 시부모님이 공정하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괜찮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형님이 계속 나를 위협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랬으면 태교에 더 안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형님은 저에게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이틀 정도 답장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문자가 오더군요. 감히 형수 따귀를 때려? 고소할 거야.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맞을 짓을 했으니 맞은 거죠. 고소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고 윗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아빠인데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형님이 문자를 보냈길래 아이를 지켜주려는 멋진 아빠를 둬서 우리 아이는 멋지게 클 거예요. 정신 나간 엄마 밑에서 자라는 형님 아이들이나 걱정하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답장을 안 했던 이틀간은 신나서 문자를 하더니 제가 형님 열받을 만한 답장을 계속 보내니 문자가 없더군요. 형님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윗사람을 때린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편도 저도 반성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위협하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형수는 아기를 위협하면 시동생 부부가 벌벌 떨 줄 알았나 봅니다. 강한 대처 참 잘한 것 같네요.